교과서는 116페이지. 일단 거기 펼쳐놓고요. 자, 앞서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봐야 돼서 한 번 더 봅시다. 자, 수요 곡선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달에는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제 빈도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7월 달 문제 풀이할 때 추가로 다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뒤에 있는 단어는 신경 쓰지 말고요. 수요 땡땡, 수요 곡선,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땡땡이 나오면 무조건 뭘 찾는다? 가격과 수요량. 그냥 그것만 기억해놔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무엇과 무엇의 관계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고요. 근데 이 둘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 점들을 연결하니까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구경합시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골 메뉴입니다. 앞서 전체 수포기를 한번 한 건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봅시다. 자, 수요량의 변화, 그래프를 잘 봐요. 그래프를 보면 쉬우니까. 자, 일단 우리는 수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입니다.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죠? 자, 가격이 P0일 때 Q0라고 합시다. 여기를 뭐라 불렀죠? 균형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P2로 상승했대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하겠죠. 자, 그랬더니 가격이 상승했더니 이 점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그게 수요량의 변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더니 이 점에서 A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봐요. 가격이 상승했더니, 즉 P0에서 P2로 상승했더니 이 점에서 A점으로 이동한다고요. 그럼 다시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전제합시다. P1으로 하락했더니 수요량은 종전보다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이 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표현을 잘 봐요. 그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점에서 P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 공통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시작.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이렇게 정의합니다. 키는 두 개죠. 그럼 시험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가 나오면 얘가 답이 되는 확률은 95%, 얘가 답이 되는 확률은 5%.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보이면 답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안 보이면 수요의 변화. 자, 이번에는 수요의 변화를 봅시다. 자, 역시 그래프 구경하세요. D0의 수요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T1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이 보세요. 수요 변화 요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감 어디로 간다고요? 우측으로. 그러니까 D0가 T1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 좌측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고요. 뭐 때문에? 가격 이외 때문에. 그것을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문제 풀어봅시다. 개념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답 찾아보세요.
답은 5번. 자, 그 전에 1번 지문을 좀 보세요. 1번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어렵게 놓습니다. 1번을 잘 봐야 돼요. 상당히 어렵게 놓는다는 표현은 생략. 상당히 어렵게 놓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1번 지문 잘 봐요. 확인했습니까? 이 지문이 온지 틀렸는지, 온지 X인지 결정하세요. OX 설명은 하지 말고 온지 X인지만 결정하세요. X. 자,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이것은 무슨 변화? 수요가 변하는 이유, 가격 이외, 그죠? 그래서 잘 틀린다고. 틀린 질문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 표현은 OX. 이 표현은 O. 구분 잘하세요. 이렇게 놓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영향을 준다 그랬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요거 다른 말로 바꾸세요. 욕구. 요거 다른 말로 바꾸세요. 구매력. 이 둘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유효, 수요. 동의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실은 똑같은 표현을 써놓은 거죠. 2번도 유효, 수요, 3번도 유효, 수요 얘기한 거고 4번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에 영향을 준다. 수요 어떻게 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키는요. 자, 5번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5번을 만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일단 얘가 먼저 내 눈에 빨리 들어와 줘야죠. 자, 수요량의 변화. 그럼 저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 뭐가 있으면 된다? 가격.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 질문 있으면 합시다. 왜 질문이 없을까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합시다. 답 찾으세요. 나는 수요는 했는데 공급은 안 했다. 똑같아요. 수요나 공급이나. 답은 몇 번? 막둥아, 답 찾아라. 몇 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궁금하답니다. 막둥이가 누군지 하고 반장이 누군지 하고 궁금하답니다. 근데 제 기준의 막둥이는 그냥 다 막둥이입니다. 강의실에 60대 분들만 앉아 있는데 한 분이 50대면 그분이 막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막둥이가 나이가 어리다가 막둥이가 아니고 막둥이 아닙니다.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둥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프긴 할 거예요. 미안하죠. 어디 가서 막둥이라고 듣겠니? 여기저기 다 들어갈 때 제한받는 상황에. 자, 답 찾았습니까?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나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쪽을 먼저 찾아야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요의 변화이든 공급의 변화 요인은 수백 가지니까 저쪽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 이쪽을 먼저 건드려야죠. 그리고 그 결과
두 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따져볼 문제고. 근데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하나. 그게 뭐라고요? 가격. 근데 왜 주택 가격일까요? 문제가 주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요. 얘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이라고 했는데 주택 가격이 놓으면 공급량의 변화일까요? 공급의 변화일까요?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당의 재화의 가격이 돼야 돼요. 아파트라면 아파트 가격, 연립주택이라면 연립주택의 가격만이 수요량을 또는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이제 한 달락 끝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 공급에서 네 가지 파트를 학습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수요 공급의 개념.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의 개념. 두 번째가 뭐 하기로 했었죠?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그게 독립 변수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암기할 거 없어요. 다룰 게 없어서. 자, 오세요. 제목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변화 요인이 우리가 말하는 독립 변수고 그 뒤에 뭐라고요? 앞서 시작할 때 스타트 할 때 그랬던 그림 있죠? 그때 10개 있었죠? 그 10개입니다. 결론은 빨간색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몰라도 답 안 틀립니다. 자, 4번부터 일단 체크는 하고 갑시다. 수요가 증가한다면 곡선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우측으로.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 그래도 체크는 합시다.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는 말은 소득은 증가, 금리는 하락, 그리고 선호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졌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앞에 단어는 신경 쓸 거 없고요. 금융이 어떻게 해요? 확대돼야죠. 지금은 축소된 상태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인구는요 증가해야 될 거고,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고, 세금은 인하되는 게 좋고, 틀릴 게 없어요. 결론은 그 세 가지입니다.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맞추든 틀리든 전부 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 날 겁니다. 자, 세 가지 일단 읽고 갑시다. 1번부터 시작. 앞에 소비라는 단어 왜 붙였을까요? 이의 신청 안 받으려고요. 이들은 공이다. 수요 입장과 공급 입장의 대체적 보완제 예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험은 저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 이의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 대체적 보완제 시작해 봅시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문제를 구경하고 갑시다. 확인해 보세요. O인지 X인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이 지문을 만났다. 첫 번째 키. 첫 번째 키는 대체제. 두 번째 키는 가격 상승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자, 2번. 첫 번째 키. 필요 없는 거 읽지 말아요. 아파트 단독 필요 없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대체제. 두 번째 키. 아파트 가격 상승. 것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봅시다. 대체제. 달라진 게 있다면 11월, 12월도 대체제 보완제를 설명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유량 저량을 한번 떠올려 봐요. 11월 달에는 유량에 대해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막둥이 용돈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막둥아 너 용돈 얼마니? 그렇게 하면서 멘트를 가지고 유량 저량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 좀 유치하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하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자, 대체제 보완제. 우리 대체제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처럼 어떤 재화를 소비하든 만족감의 차이가 없는 재화, 이런 것도 우리가 대체제 그래요.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럼 콜라를 안 먹는 대신에 사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고, 사이다를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사이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이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가 뭐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대체제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 그러면 답 못 찾아냅니다.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자, 대체제가 나오면 시험에 제시되는 것은 두 가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고 수요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수요가 제시가 돼 버리면 비례가 아니라고요. 가격이 주어져야만 비례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답 못 찾으니까. 수요가 주어지면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주어지는 확률은 95%, 소득이 주어지는 수요가 주어지는 비율은 5%. 5% 때문에 95%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최악의 상태, 얘는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알고 가야죠. 우리 시험에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문 한 개로. 그렇다면 얘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다시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입력하세요. 보완제로 우리가 즐겨 예를 드는 게 커피와 설탕의 관계.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심심하니까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커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많이? 오케이. 커피 값이 오르면 먹는다, 안 먹는다? 다른 거 대체한다? 커피 대체제가 뭐가 있는데 말해봐요. 홍차? 아니,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경제학 책에는 커피의 대체제가 홍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커피, 홍차 대체제가 맞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걸 책에서는 대체제로 잡았을까요? 응?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성분이 홍차의 카페인 성분과 유사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진도 나갑시다. 커피를 좋아한다면서요. 좋아합니까? 진짜. 오케이. 커피 값이 올랐다고 커피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그거는 개인의 성향의 문제고 이거는 기호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달 강의와 차이점은 11월 달은 이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3월 달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금 그거는 기호의 문제,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경제 법칙으로 얘기해야 돼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 소비가 줄어들면 설탕의 소비는 당연히 감소해야죠. 그럼 설탕의 가격은 하락. 그리고 결과치를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완제는 뭐다? 반비례. 무엇이 반비례한다?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이게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대체제는 뭐다?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이걸 정확히 입력하고 봅시다. 그림을 입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체제 그러면 비례, 보완제 그러면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답 찾아보세요. 1번부터. 저기 왜 동그라미 1번, 2번 붙여놨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보고 지문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얘를 찾아야죠. 대체제, 끝. 그럼 대체제가 그냥 끝이에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앞에 여기 가격 나와 있죠. 그러면 대체제는 뭐다? 대체제는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그러니까 비례로 가면 되니까 아파트 값이 상승했으니까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그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2번 결정하세요.
자,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저 2번 읽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응? 2번을 읽는데 10초나 걸린다고요? 이 글자 몇 개 있다 10초. 그럼 읽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답 찾는데 몇 분? 그럼 몇 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점점 익숙해져야죠. 답을 찾는데. 그러니까 2번 같은 지문을 만나면 빨리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앞에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대체적으로 오는 그 순간 끝.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죠? 아, 비례구나. 무엇이? 가격과, 그래서 가격과 가격을 빨리 찾아야죠. 가격이 나와 있네. 그게 두 번째 키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볼 필요도 없고. 시험 문제가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수요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어차피 문제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 그리고 가격은 상승. 정확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 질문 다시. 그러니까 문제형으로 사고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 불편한 게 일단 지문도 좀 길지만 이 지문을 자꾸 해석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럼 한참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답 찾을 수 있도록.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키는 대체관계라는 말이 대체제. 그런데 여기서는 비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있어야 비례인 거예요. 무조건 대체제가 보인다고 비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해당 지역과,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가 있다는 전제겠죠. 그런데 그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는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었대요. 그럼 이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증가 감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해당 지역으로 가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상승,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나왔을 때 많이 틀렸습니다. 자, 다시. 세 개 지문을 다 같이 보세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수요 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쉬워요. 왜? 수학입니다. 공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은 예외도 안 나옵니다. 민법은 예외가 시험에 다 나온다 그러죠. 지저분한 과목이에요. 개론은 아주 깔끔한 과목입니다. 개론은 원칙을 내지 지저분한 예외 같은 거 안 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유형이 딱 익혀요, 이렇게. 다시 확인하세요. 콜라 사이다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역시 이번에 처음 오신 분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콜라 값이 오르면 콜라 먹는다, 사이다 먹는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자, 대체제라는 거 동의한다, 그죠? 오케이. 콜라를 좋아합니까? 사이다를 좋아합니까? 사이다를 좋아합니까? 아니. 본인 걸 물었습니다. 사이다를 좋아합니까? 그럼 다시 갈게요. 그럼 콜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자, 사이다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콜라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콜라 드실 겁니까? 사이다 드실 겁니까? 콜라. 네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경제학적인 거로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내 성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있긴 한데 문제는 답 찾는데 크게. 그러니까 콜라 값이 떨어지면 콜라 수요는요. 콜라 수요는 무조건 증가. 그러면 사이다 수요는 감소.
그럼 사이다 가격은 하락. 그리고 결과 봐요. 비례? 그래. 오른다고 놓든 내린다고 놓든 무조건 비례. 저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자, 여기서 보완제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위에 제목 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자, 찾아봅시다. 내용은 좀 이따 보고 문제예요. 문제를 볼게요. 자, 찾아보세요. OX, X. 자,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그러니까 우리는 보완제는 반비례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잘 보세요. 데일리 스터디든 아니면 문제든 계속 기출 문제에 익숙해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에는 기출 문제는 바이블이고요. 그다음 지금 작년 강의할 때는 5월 달에 이렇게 문제를 막 다루었는데 지금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이유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체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대체제는 그런 거야. 콜라나 사이다처럼 가격이 비슷하고 용도가 비슷하고 효용이 비슷한 제와 이게 대체의 3조건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가 너무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강의고 죽은 학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부터 답을 찾는 연습을 하자고요.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을 하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제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기억하자고요? 숙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빨리 여러분들은 보완관계를 찾고 빨리 가격을 확인하고 그래 결정하고 나머지 전부 다 서술어니까 필요 없는 표현들.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볼 건데요. 이 보완제는 시험에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보완제가 깝깝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와 전자제품은 보완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군 건설회사든 대부분 다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아파트에 분양받은 자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DC해 준다고 그래요. 그죠? 이 아파트에 입주한 자만 왜 그렇게 할까요? 광고를. 아니 그냥 DC를 해줘서 누구나 다 받으면 더 유리할 텐데 왜 이 아파트를 입주한 자라고 전제할까요? 그래야 이 아파트 수요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사고 싶어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새로 분양받아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바꿉니까? 뭘 바꿉니까? 전자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죠. 싹 다 새거리로. 오케이. 자, 그래서 같이 가는. 자, 그래서 보완제가 사실 부동산에서 보완제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험이 대체제 쪽이고. 자, 2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지문이 아니에요. 첫 번째 키. 무엇과 무엇이 보완관계다? 또 쓸데없는 거 찾고 있죠. 우리가 보완관계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보완제라는 얘기죠. 그 순간 무엇이 무엇과 보완제인지를 아예 볼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딱 그렇게 맞춰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키는 수요가 나와 있어요.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점검하려고 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면 반비례로 접근하면 안 돼요. 비례도 접근하지 맙시다. 그냥 한번 해석해 봅시다. 편안하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완관계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커피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설탕 수요는요? 증가해야죠. 그럼 설탕 가격은 상승. 이렇게. 물론 이제 저 때는 이제 비례로 접근할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자,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대체제 보완제 한번 따져봅시다. 자, 다시 칠판 와서 보세요. 10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확인을 하세요. 얘네들이 다 시험 문제니까. 그럼 이제 1번, 2번 아시겠습니까?
전제가 지금 수요 증가율이니까. 그죠? 대체제는 비례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해야 증가할 거고, 보완제는 반비례니까 하락해야 증가할 거고. 예상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제 대체제부터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기본 전제를 먼저 보시고요.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자, 지문 한번 보세요. 첫째 줄 보세요. 파란색 컬러로 된 거. 저 세 가지가 대체의 3조건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차이가 발생하면 대체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실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자, 첫째 줄에 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 하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제, 그 콜라를 예를 든 거죠. 콜라와 사이다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는 재화, 이런 관계를 보완제라고, 대체제라고 합니다. 자, 2번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자, 2번 지문을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전제할게요. 첫 번째 키, 대체제. 두 번째 키, 가격 상승. 그럼 비례로 가면 된다, 그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증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얘는 아파트 가격이고요. 이쪽은 연립의 수요예요. 근데 그거는 거는 따지지 말자고요. 구태여. 어제 문제 구성이 그렇게 나오니까. 만약 문제가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수요를 물어보면 그건 대체제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바로 보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갑시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상승할 거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던 지문들입니다. 한 번 더 구경하고 갑시다. 지저분하니까 좀 지웁시다. PPT에 있는 문제는 수업 마치고 갈 때 다 프린트해서 다 드릴 겁니다. 찾아내겠죠? 2번 지문만 한 번 더요. 자, 시험장에서 만났다. 내 눈에 첫 번째 뭐가 들어와야 된다? 대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대체제가 잘 보이겠죠. 근데 컨디션이 안 보이면 안 좋으면 안 보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대체제를 딱 보는 순간 그다음 우리는 무조건 뭘 찾아야 됩니까? 빨리 가격 찾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엔 비례로 접근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보완제입니다. 반비례라 그랬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완제의 정의는 칼라로 해놓은 겁니다. 함께 소비하면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 이런 게 보완제. 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커피 좋아한다 그랬죠? 블랙을 좋아하십니까? 설탕 커피를 좋아합니까? 블랙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커피와 설탕은 보완제이다 아니다? 응? 괴롭죠. 본인 입장에서는 보완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성향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난 이거 보완제 아닌데 이렇게 하면 끝장인 거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체제 보완제.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카지스스로 만족감이 크죠?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근데 그거는 내 생각. 출제자가 출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 시험 문제 혹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보완관계라 전제한다. 이러면 아닌데 이거 대체제인데 그건 내 생각.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누가 결정? 그냥 출제자가 결정.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대체제로 설정하든 보완제로 설정하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무조건 대체제 보완제만 보고 비례 반비례로 접근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주택을 신축하려면 당연히 토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의 관계를 보완제를 일단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그래서 결론 보완제는 뭐다? 반비례다. 무엇이 보완제는 아는데 무엇이 반비례인지를 모으면 큰일 납니다. 보완제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가격과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졌을 때만 반대로 반비례, 비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공급 갑시다. 자, 수요 것. 자, 5초간 휴식. 머리 맑게 합시다. 아, 예상 안 했네요. 예상 안 하고 갑시다. 자, 먼저 이 지문부터 온지 x인지 결정하세요. 이 지문이 온지 x인지 결정하세요. 빨리 결정하고 집에 갑시다. 빨리 결정해요. 응? 5? 또 x. 자, 싸우는 걸로 합시다. 누가 싸움 잘하는지 한번 싸워보는 걸로. 자, 답은 나왔습니다. 어쨌든 O든 X든 둘 중에 하나 답이니까. 자, 어떤 단어가 일단 내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까? 자, 수요량의 변화. 이유. 수요량의 변화가 나왔을 때 이게 지문이 오라면 지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격 있다 없다? 어디에 가격이 있습니까? 예상인데. 그래서 이 지문 X. 자, 먼저 이거부터 하나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예상의 전제가 가격에 대한 예상.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예상. 이거 빨리 파악하고요. 예상을 합니다. 무엇을 예상한다는 뜻이냐? 가격이 상승할 것을.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다. 무엇을 예상한다?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다. 누가 예상한다? 수요자가. 누가 예상한다? 공급자가. 여러분들 일단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보세요. 결과 이 정간지 감소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 네 가지를 먼저 결정해 보세요. 증가 감소. 수요는 매수자죠. 집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럼 빨리 산다, 기다린다. 빨리 산다. 그럼 수요는 증가.
자, 공급 결정해 봅시다. 매도자죠. 매도자가 집을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판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공급은 감소. 이 경우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았던 것을 다시 거둬들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 그 상태. 자, 그 다음 하락하는 경우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산다, 기다린다. 따라 수요는 감소. 공급,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그럼 빨리 팔아버려야죠. 공급 증가. 자, 핸드폰 올리고 찍으세요. 예상은 딱 저게 전부 납니다. 예상은 위의 내용과 같이 가야 돼요. 위에. 그러니까 저렇게 출제하면 수요량의 변화도 잘 틀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질문처럼 저렇게 출제가 되면 첫째 포인트는 가격이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그리고 예상을 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예상한다는 거죠? 가격에 대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시험에 놓으면 딱 이 네 가지가 전부 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전부 다니까.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예상이 나와서 조금 생각만 해보면 돼. 한 5초 정도 생각만 하면 안 틀리는데 갑자기 팍 이렇게 해버리면 또 순간 착각하면 틀려버리니까. 이제 수요는 끝났습니다. 공급으로 가봅시다. 볼까요? 이 범위 벗어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말입니다. 공급은 95%가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생산비만. 그런데 시험에서는 생산비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이걸 다양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1번 봅시다.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건설용 원자재 가격. 다른 말로 바꾸세요. 생산비. 두 번째, 건설용 토지 가격 표현 바꾸세요. 생산비. 어쩌고 저쩌고 원가. 뭔가요? 생산비. 대출이자. 대출이자, 생산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하죠.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할 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할 때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아주 바보 같은 분양받는 자들이죠. 그 대출이자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 이자 어디로 간 겁니까? 아파트 분양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중도금 이자를 건설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자는 어디예요? 이 분양가에 다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 그게 생산비 아닌가요? 다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공해 비용입니다.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생산비.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생산비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생산비인데 단지 표현만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걸 빨리 생산비로만 바꿀 수 있으면 답을 빨리 결정할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다시 쭉 보세요.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생산비니까. (6번) 갑시다. 건설회사 수가 많아졌다고요. 그럼 당연히 공급은 많아지겠죠. 증가. 부도율이 감소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공급은 괜찮겠죠. 용적률을 완화시켰다. 건폐율을 완화시켰다. 그러면 공급은 증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생산비밖에 없으니까. 그럼 끝. 수요 변화율, 공급 변화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개. 대체재, 보완재, 예상. 대체재는 뭐다? 비례. 보완재는 반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가만히 있다 눈을 마주치면 그때 입이 움직입니다. 독특합니다. 다시 갑니다. 대체재는 뭐다? 대체재는 뭐다? 보완재는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그거 하고 예상하고. 자, 머릿속에 그리세요. 매도자가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다.
매도자라고 해서는 공급이 나와야죠. 공급 증가 감소. 매도자가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다고요. 공급 감소. 이렇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매도자가 예상한다고요. 그럼 팔면 손해죠. 그러니까 안 판다고요. 공급 감소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하세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서 저렇게 놓으면 의식적으로 눈을 착 전체를 딱 스캔하면서 대체제 보완제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대부분 다 걔네들이 답이에요. 대체제 보완제 이외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틀릴 게 없으니까요. 일단 그림의 해석은 가능해야죠. D제로가 D1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된 거죠? 수요 감소. 수요든 공급이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감소 요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쭉 봐서 대체제 보완제가 있으면 일단 그 녀석부터 먼저 봐요. 결론은 시간 싸움이니까. 자, 대체제 보이네요.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그럼 가격 추워졌으니까 비례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비례, 수요, 감소. 답은 4번. 자, 나머지 보시죠. 1번. 단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거래 규제인지 건축 규제인지 잘 봐야 돼요. 건축 규제가 되면 공급입니다. 거래 규제를 완화시켰으니까 수요 증가니까 곡선은 어디로? 우측으로. 두 번째 소득이 증가. 앞에 거 볼 필요 없고요. 금리 하락. 수요 증가. 다음 5번. 얘가 뭔가요? 생산비.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말이죠. 그럼 공급 증가. 수요와는 관계없죠.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답은 3번. 그러면 보기 5개 중에 말입니다. 1번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전부 다 생산비죠. 그죠? 생산비인데 동그라미 3번은 생산비가 증가한 거니까 공급은 감소. 그럼 곡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좌측으로.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과는 관계없는 것. 답은 3번. 자, 이런 식 형태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암기할 만한 걸 암기해야지. 이런 것들 막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그럼 2문제가 있습니다. 자, 2가지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림 다시 봐요. 전체적으로. 지금 2번까지 한 겁니다. 2번까지. 2문제 정리했다고요. 추가로 한 게 유량, 절량, 꼭 구분한 것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유량, 절량이 나올 수도 있고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수요 법칙이 나올 수 등등 나올 수가 있는 거는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니까 문제 풀 때 한 개 한 개 체크하면 되는 건 신경 쓰지 말고요. 크게 나올 수는 딱 이 4개. 첫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저 둘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가격. 다음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게 가격의 상승을 예상합니다. 이거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그 2가지 구분하는 거. 자, 2번째. 증가를 한다, 감소를 한다. 뭐 때문에? 독립변수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뭐 때문에? 독립변수 때문에. 모든 것은 독립변수죠. 독립변수 때문에 모든 게 관련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내용은 이제 요걸 들어갈 겁니다. 균형점의 이동. 출제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요. 출제 문항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알고는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격 결정하고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가격 결정은 오로지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로만. 자, 쉬었다가 시작합시다.